안녕하십니까, 석가남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사실은 최근에 하고 있는 일이 너무 바빠서 먹고 사느라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오늘도 4시간만 자고 일하느라 정신이 멍한 상태인데 그래도 시간이 조금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자주 영상을 올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은 서울대 졸업하면 인생 조지는 이유 2편을 촬영하고자 합니다. 이미 서울대 졸업하면 인생 조지는 이유 1편을 올렸었는데 꾸준히 많은 분들이 봐주셔서 2편을 올리는 것이에요. 혹시 1편을 보지 못한 분들이면 영상 위쪽을 클릭해서 미리 1편을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편 내용을 요약하면 제가 서울에 가도 생각보다 인맥이 별로 쓸모가 없고 서울대 입학은 가성비가 매우 좋지 못하다 이런 이야기 드렸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근거는 1편 영상에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1편 안 보시고 이 영상을 보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털어보겠습니다. 서울대 입학이 노력 대비 가성비가 안 좋다는 것은 이전 영상을 보시면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 무엇이냐? 바로 서울대가 가성비가 쓰레기여도 서울대를 오기 위한 노력을 한 자체가 인생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된다 라는 논리입니다. 이 말은 서울대 오기 위해서 죽을 노력을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사회에 나와서 그런 식으로 노력하면 뭘 해도 성공한다. 대충 이런 맥락의 이야기지요. 의외로 이런 생각은 우리 주위에서 광범위하게 공감대를 사고 있습니다. 서울대 나와도 생각보다 대기업 못 가고 공기업 못 가는 졸업생들이 속출하는 상황이다 보니 서울대 학벌 자체의 메리트를 주장하기는 상당히 애매해진 게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은 그래도 언론에서 자주 떠들어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추상적으로나마 알고는 있어요. 그러다 보니 서울대 학벌 자체가 주는 대단한 메리트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서울대 입학을 위한 노력에 초점을 맞추는 시각이 부상하게 된 것이죠. 서울대를 가기 위한 노력이 인생 전반에 도움이 된다는 논리는 사실 잘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논리적으로 흠잡을 데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입시 강사들도 이런 류의 이야기를 학생들에게 많이 하더라고요. 서울대 입학 자체가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학생 시절에 서울대를 가기 위해서 한 죽을 노력은 나중에 인생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된다 어쩌고 저쩌고 블라블라 거립니다. 제 유튜브의 댓글도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류의 댓글 많이 보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서울대를 다니면서 보고 느낀 바는 이와는 많이 다릅니다. 일단 제 경험부터 말씀드리고 제 주위 사람들의 사례까지 덧붙여서 말씀해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도 대다수의 서울대생들처럼 입시 공부에 전력 주고 해서 좋은 성적을 얻었고 운까지 좋아서 서울대 경영학과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도 꽤나 오래전이죠. 제 나이가 30대 초반이니까요. 그런데 서울대 입학하는 경우 대다수는 평균적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6년은 미친듯이 공부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최소 고등학교 3년 동안은 정신병 걸리도록 해야죠. 물론 이렇게 공부하지 않아도 수능 때 뽀록이 잘 터져서 오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만은 저는 어디까지나 평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렇게 미친 듯한 노력을 하고 나면 보통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계속 그런 식으로 박차를 가해서 노력하는 놈이 있고 번아웃되고 지쳐서 열심히 살지 않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저 같은 경우는 후자였습니다. 그리고 대다수가 후자입니다. 비록 서울대생이라고 해도요. 저 같은 경우 대학 가서도 열심히 노력하긴 했는데 확실히 번아웃이 되었고 그래서 졸업 후 몇 년간 우울증과 무기력증에서 벗어나느라 꽤나 애를 먹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서울대생이 아닌 제3자들은 서울대생을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노력하는 기계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다 이 말이죠. 그러나 서울대생들도 휴먼입니다. 휴먼. 죽을 듯한 노력을 하고 난 후에 서울대 입학하고도 계속 그 노력을 평생 이어가는 사람은 서울대 내에서도 굉장히 드뭅니다. 한 1% 정도 될 것 같네요. 예를 들어 봅시다. 서울대 로스쿨 졸업하고 대형 로펌에 취업해도 파트너 변호사가 되기도 전에 몇 년 일하다가 이직하는 경우가 수두룩합니다. 대형 로펌 가는 정도면 이미 체력과 정신력, 멘탈이 일반인과는 거의 비교가 안 될 만큼 뛰어난 사람인데도 로펌 내에서 일이 너무 힘들어서 못 견디고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말이에요. 제 주위 선배들, 후배들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무척 많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통념대로 죽을 노력을 하는 경험이 나중에 더 큰 노력을 할 수 있는 바탕이 된다면 대형 로펌 파트너 변호사가 될 때까지 10년 이상 수험생 모드로 노력하고 집중할 수 있어야 맞겠죠. 노력을 했던 경험이 어디 안 간다면서요.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노력을 하면 할수록 사람은 점점 지칩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서울대를 오기 위한 노력이 인생에 도움이 된다는 사람은 제가 보기엔 두 가지 부류 중 하나입니다. 진짜 서울대를 간 후에도 평생 죽을 노력을 끊임없이 하는 극소수의 경우이거나 실제로는 노력을 별로 해본 적이 없어서 죽을 노력이 얼마나 사람을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는지 모르는 경우죠. 덧붙여서 서울대를 오는 게 보통의 경우 좋지 못한 선택이 되는 이유는 죽을 노력을 적절할 때 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죽을 노력을 해야 할 적절한 시기는 사회에 나와서 돈을 벌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할 시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서울대생들은 고등학교 때 이미 그 열정과 노력을 다 쏟아부어버리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노력을 사회에 나와서 사업이나 투자에 쏟았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겠습니까? 서울대를 나와도 노력 대비 적절한 금전적인 보상이 없는 상황에서 입시 공부에만 매몰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결정이 없습니다. 인간은 0.1%를 제외하고는 평생에 걸쳐서 그런 죽을 노력을 반복적으로 꾸준히 수행할 수 있는 기계가 아니니까요. 0.1%도 무척 후하게 이야기한 것이니 감안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무리 욕심이 많고 야망이 넘쳐도 평생에 걸쳐서 죽을 만큼 노력할 수 없는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건강 문제입니다. 보통 죽을 노력하면서 5만 가지 스트레스를 받다 보면 온갖 질병이 친구처럼 여러분 곁에 들러붙어 기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도 미칠 듯이 타고난 건강치면 모르겠는데 대다수 그렇지 않을 거예요. 서울대 가면 조지는 이유 중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네요. 너무 길면 여러분들이 또 시청을 하네. 오늘의 요약.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죽을 노력을 몇 년 동안 딱 한 번만 할 수 있다면 헛된 입시 공부하면서 쓰겠습니까? 아니면 사회에 나와서 쓰시겠습니까? 여기서 함정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죽을 노력을 평생 한 번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